학습 방법과 관련하여 적응력이라는 것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 주의를 기울이고 환경 속에서 최상의 정보를 찾아내어 배우는 것을 말합니다. 적응력이 뛰어난 학습자는 한 환경에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지금 환경에서 제공하는 것을 신속히 배운 다음 새롭고 더 어려운 환경으로 옮겨갑니다. 적응력이 뛰어난 학습자의 4가지 특징. 1.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캐럴 드웩은 이를 성장형 사고방식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2. 목표를 달성하거나 변화를 위해 100%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3.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에 대한 내성을 키우려고 노력합니다. 4. 괴롭고 불쾌한 감정에 대처하는 법, 나아가 이를 수용하는 법을 배웁니다. 적응력이 뛰어난 학습자는 유연한 학습을 합니다. 목표를 달성하고 싶다면 먼저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타고난 천성이 있다고 믿으며 교육으로 무엇도 바꿀 수 없다고 믿는 고정형 사고방식과는 달리 지금은 막연해 보이지만 스스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 확신, 신념을 말합니다. 다양한 환경으로부터 정보를 습득하려면 여러가지 학습 방법을 배워서 학습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상하기,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숙고하기, 생성된 아이디어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구체화하여 배웁니다. 분석하기, 배운 내용들을 종합하고 그 아이디어들을 활용할 방법에 대해 전략적 계획을 세웁니다. 결정하기, 특정 아이디어를 실행할 방법을 결정합니다. 실행하기,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기 위한 방법들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경험하기,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를 만들거나 실패하는 등의 노력을 해봅니다. 그런 시도를 통해 여러 각도에서 학습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익숙하고 편한 학습 양식에 대해서는 성장형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수학을 좋아하고 분석적인 학습 양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지 못했을 때도 이를 성장의 기회로 여기며 주변에 멘토링과 도움을 청하여 수학에 대한 지식을 넓혀나갑니다. 반대로 사람들은 자신에게 편안하지 않는 학습 양식에 대해서는 고정형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쓰기를 싫어하고 그에 걸맞은 학습 양식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유전자에는 그런 재능이 없어서 글쓰기가 나아질 수 없다고 믿으며 글쓰기 자체를 회피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해진 강점과 약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와 학습 습관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학습 습관은 평생에 걸쳐 쌓입니다. 사람은 편안한 상황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편안한 상황만 거듭해서 경험하고 다른 상황들을 애써 회피할 뿐입니다. 자기에게 편안한 특정 학습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특정 학습 습관만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다른 학습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 상황과 환경은 적극적으로 피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행동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학습 습관은 바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변화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사회 환경 속에서는 다양한 환경에 적응 가능한 방식으로 바꿔나가야만 합니다. 학습 습관을 바꾸면 우리에게 생물학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 큰 변화가 생겨납니다. 적응력 있는 학습자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전략입니다. 1. 100% 전력 투구하기. 어떤 일에 완전히 몰두할 때 우리는 그냥 열심히 할 때와는 전혀 다른 자세를 보입니다. 그냥 열심히 할 때 우리는 주저합니다. 자신감도 없습니다. 미심쩍어 결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떤 일에 몰두해서 전력 투구할 때는 정신적 안개가 말끔히 갇힙니다. 무엇을 하려는지 그리고 왜 그것을 하려는지가 분명해집니다. 다른 선택지에 대해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1970년 제프리 알렌 그레이 박사가 제안한 생물 심리학적 성격 이론에 따르면 모든 행동은 2가지 체제의 지배를 받는다고 합니다. 행동 억제 체계와 행동 활성화 체계가 그것입니다. 행동 억제 체계는 환경의 위험이나 위협에 주목해서 행동에 나서지 않도록 막는 것으로 방어적 삶을 살게 만듭니다. 행동 활성화 체계는 보상에 주목해서 보상을 얻을 수 있도록 행동하게 만들고 공격적인 삶을 살도록 만듭니다. 귀한 불능지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목표를 회피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가 쉬워지는 순간을 말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금전적 투자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귀한 불능지점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람들은 일단 귀한 불능지점을 넘으면 엄청난 내적 몰두를 하게 되고 행동 활성화 체계가 작동하면서 자신의 비전을 완전히 믿고 보상을 획득하기 위해 그 일에 몰입하고 전념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역할이 변하고 정체성도 완전히 바뀌면서 전에는 꿈꾸지 못했던 뜻밖의 사건과 만남, 물리적 지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2. 낯선 환경에 과감하게 뛰어들어 학습하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을 압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오래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보다 새로운 환경에 바로 뛰어들어 실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어떤 일에 대한 예상은 거의 항상 실제보다 나쁠 거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동하지 않은 채 생각 속에서 고통을 만들어내고 키워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일의 결과에 집중하면서 그냥 바로 전력을 다해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우리는 그 일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수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을 압축적으로 진행하면 이행 과정의 충격은 보다 강하게 겪게 되지만 인간의 적응력은 대단히 뛰어나서 금방 둔감해지고 내성이 생겨 짧은 시간 경과 후 곧바로 적응해 나갑니다. 차가운 물에 뛰어들 때 천천히 단계적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바로 뛰어 들어가는 것이 보다 나은 방법입니다. 정서적 충격을 겪을 수도 있지만 몸은 아주 신속하게 그리고 본능적으로 새로운 환경에 바로 적응해 나갑니다. 3. 자신의 두려움에 적응하기. 새로운 환경에 뛰어들 때 생기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습니다. 이 감정들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긍정심리학자 폴롱 박사는 긍정적 감정은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고 부정적 감정은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전제가 사람들은 항상 기분이 좋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믿게 만들었다고 지적합니다. 긍정심리학은 고통의 회피와 쾌락의 추구를 옹호하는 쾌락주의 세계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쾌락주의 세계관을 따르는 삶은 깊은 의미와 만족감을 주지 못합니다. 쾌락보다 진정한 삶의 충족감과 성취감은 도전으로부터 겪게 되는 고통의 치유, 도전에서 발생하는 낭만과 부담의 수용, 그 과정에서 경험하는 환경과의 대립과 갈등의 극복이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종종 현재의 고통을 감수하는 일이 필요하고 이것이야말로 삶의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필수 요소들입니다. 순간의 쾌락과 진정한 행복은 매우 다른 경험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만족지연, 불편, 좌절, 불만, 고통, 비극적인 사건, 어색함, 당혹스러움, 반신반의 등을 의미 있는 삶과 성장에 이르는 주요 경로들 중에 하나라고 보며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반응합니다. 베스트셀러 작가 잭 캠필드는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은 두려움의 건너편에 있다 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순간적인 불편한 감정들을 무시하고 삶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진정한 용기가 있다면 오직 현재에만 관심이 있는 99%의 사람들은 결코 잡을 수 없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